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전기차 타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충전 때문에 식은땀 흘려본 적 있는 분도요. 거의 다 손이 올라갈 겁니다. 설날 명절에 고속도로 충전소 앞에서 30분 넘게 기다리다가 진짜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지금 차를 타는 건지, 차 눈치를 보는 건지. 그런데 요즘 자동차 업계에서 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겠다고 나선 기술이 있습니다. 이름도 좀 생소하죠. EREV, 주행거리 연장형 전기차인데 기름도 넣고 기름을 넣는데 엔진은 바퀴를 굴리지 않는다.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고요? 오늘 이걸 다 설명해 드릴 건데 끝까지 보시면 아마 다음 차 선택 기준이 좀 달라질 겁니다. 현대차가 왜 이 기술에 수조원을 쏟아붓고 있는지, 중국은 이미 얼마나 앞서 있는지,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진짜 현명한 선택이 무엇인지까지. 자, 시작해 볼게요. 시작하기 전 구독과 알림은 에티켓입니다. 일부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뭐가 문제인가? 솔직히 지금 전기차 시장은 좀 조용합니다. 불과 2~3년 전만 해도 전기차 안 사면 뒤처진다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다르죠. 중고 전기차 시세는 뚝뚝 떨어지고 출고 대기는 사라졌습니다. 제조사들도 전기차 생산 속도를 늦추고 있고요. 현대차만 해도 울산 공장 전기차 라인의 시간당 생산 대수를 27대에서 17대 수준으로 줄였습니다. 숫자 하나가 분위기를 잘 보여주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충전 문제. 급속 충전기가 늘었다고는 하지만 장거리 고속도로나 지방국도에서는 여전히 눈 씻고 찾아봐야 합니다. 게다가 충전기 앞에서 최소 3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이게 익숙해지지가 않아요. 주유는 3분이면 끝나는데. 둘째는 겨울 문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전기차 주행거리가 체감상 3040%씩 줄어듭니다. 카탈로그에 450km라고 써 있어도 한겨울 고속도로에서 히터 틀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셋째는 가격과 잔존가치. 배터리 기술이 워낙 빠르게 발전하다 보니 2년 전 산 전기차가 지금 보면 구형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중고로 팔려고 보면 생각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경제학에서는 이 현상을 캐즘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기술이 일반 대중에게 퍼지기 직전에 오는 일시적인 수요 정체 구간이에요. 얼리 어답터들은 이미 샀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직 선뜻 지갑을 못 열고 있는 상황이죠. 문제는 이 캐즘이 생각보다 오래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미국은 전기차 세금 혜택을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 유럽도 2035년 내연기관 판매 금지 목표를 사실상 완화했습니다. 정책이 흔들리면 소비자 심리도 흔들리죠. 그래서 자동차 업계가 꺼내든 카드가 바로 EREV입니다. 2부 EREV. EREV 기존 전기차와 대체 뭐가 다른가? 이제 본론입니다. EREV가 하이브리드랑 뭐가 다르냐?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에요. 일반 하이브리드를 먼저 떠올려 볼게요. 토요타 프리우스나 현대차 소나타. 하이브리드 같은 차들이죠. 이 차들은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함께 바퀴를 굴립니다. 천천히 달릴 땐 모터가, 빨리 달릴 땐 엔진이 주로 일하는 구조예요. 일종의 협업이죠. EREV는 구조가 아예 다릅니다. 이 차에서 엔진은 바퀴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바퀴는 무조건 전기 모터만 굴립니다. 그럼 엔진은 뭘 하냐고요? 그냥 발전기예요. 전기만 만들어냅니다. 배터리가 어느 정도 소진되면 엔진이 조용히 켜지면서 전기를 생산해 공급해주는 거예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그냥 전기차를 타는 것과 똑같은 느낌입니다. 조용하고 가속도 부드럽고. 그런데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으면 그 기름으로 전기를 만들어서 더 달릴 수 있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완충 상태에서 기름까지 가득 채우면 900km 이상이 나오는 겁니다. 현대차 아이오닉 6의 최대 주행거리가 562km인데 EREV는 그걸 가볍게 넘어섭니다. 한 가지 더. PHEV,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랑도 헷갈리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도 다릅니다. PHEV는 전기만으로 30 내지 50km 정도 달리고 그 이후엔 하이브리드 모드로 전환돼서 엔진이 직접 바퀴를 굴리기 시작해요. 결국 일정 거리 이상에서는 그냥 기름차처럼 됩니다. EREV는 연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 계속 전기 모터로만 달립니다.
엔진은 끝까지 발전기 역할만 하죠. 이 차이가 연비에서, 주행 질감에서, 그리고 부품 단순화에서 꽤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3부 현대차 EREV. 현대차 왜 지금 이걸 들고 나왔나? 현대차가 EREV를 공식화한 건 2024년 8월 CEO 인베스터 데이였습니다. 첫 번째 모델은 산타페 2026년 말 양산에 들어가서 2027년부터 북미 시장에서 본격 판매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제네시스 GV70에도 같은 파워트레인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목표 판매량은 북미 연간 8만 대, 중국 3만 대로 총 11만 대입니다. 왜 하필 지금이냐고요? 첫째, 전기차 캐즘에 대응해야 합니다. 수요가 기대만큼 빠르게 늘지 않는 상황에서 고객층을 넓힐 수 있는 카드가 필요했어요. EREV는 전기차 경험은 주면서 충전 걱정을 없애주는 지금 시점에 가장 현실적인 답입니다. 둘째로, 배터리 원가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 현대차 발표에 따르면 EREV는 동급 전기차 대비 배터리 용량을 약 55% 줄여서 만들 계획입니다. 배터리가 전기차 가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걸 감안하면 원가 절감 효과가 상당히 큽니다. 셋째, 미국 공장 활용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현대차는 조지아주 메타플랜트에서 전기차와 하이브리드를 함께 생산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꿨습니다. EREV도 여기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문제를 현지 생산으로 일부 피해가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현대차는 2030년까지 하이브리드 모델을 지금의 2배인 18종으로 늘리고 EREV도 픽업 트럭 등으로 라인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기아 픽업 트럭에도 EREV 파워트레인이 들어갈 예정이에요. 북미 시장에서 픽업 트럭은 연간 수백만 대가 팔리는 최대 볼륨 시장입니다. 여기서 EREV가 자리를 잡으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죠. 4부 중국은 이미 달리고 있다. 솔직히 EREV 하면 지금 가장 앞서 있는 건 중국입니다. 리오톨리 오조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중국 베이징에 본사를 둔 전기차 스타트업인데 창업한 지 10년도 안 됐어요. 그런데 2024년에 연간 50만 대를 넘겨 팔았습니다. 전년 대비 76% 성장이에요. 이 회사가 파는 차가 전부 EREV입니다. L6, L7, L8, L9 이렇게 SUV 라인업인데 중국에서 프리미엄 SUV 시장을 거의 장악했어요. 2025년 목표는 70만 대로 EREV만으로 56만 대에서 65만 대를 팔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샤오펑은 1400km를 달릴 수 있는 EREV를 개발했고 BYD는 프리미엄 브랜드 양왕으로 EREV SUV를 이미 판매 중입니다. 배터리 세계 1위 CATL은 20분 완충이 가능한 EREV 전용 배터리까지 내놨어요. 중국이 이렇게 앞서가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은 땅이 넓어요. 도시 외곽으로 나가면 충전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이 많습니다. EREV는 그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주죠. 그래서 소비자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하게 된 겁니다. 폭스바겐도 중국 시장에서 밀리고 있는 걸 만회하기 위해 EREV 개발에 뛰어들었고, 스텔란티스 산하렘은 EREV 픽업 트럭을, 포드는 상업용 벤에 EREV를 적용하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전 세계 완성차 업체들이 약속이나 한 것처럼 같은 방향을 보고 있어요. 오부 소비자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술 이야기, 숫자 이야기 다 좋은데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게 뭔지를 제대로 파악한 기술이 이기거든요. 전기차 오너분들한테 물어보면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도심에서만 타면 진짜 좋아요. 조용하고 가속도 좋고 기름값도 안 들고. 그런데 딱 하나가 걸린대요. 그냥 멀리 갈 때 아무 데나 들어가서 가득이요. 한마디 하고 싶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전기차를 거부하는 건 기술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주행감이나 편의 기능은 솔직히 내연기관차보다 나은 부분이 많거든요. 거부하는 이유는 딱 하나. 충전이 생활 패턴과 맞지 않아서입니다. 아파트 사는 분들은 집에서 충전이 쉽지 않고 장거리 여행 전에 미리 경로를 짜야 하고 겨울이면 괜히 불안하고 이런 불편함이 쌓이면 아무리 장점이 많아도 선뜻 살 마음이 안 생기죠. EREV는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평소엔 전기차처럼 조용하게 타다가 배터리 걱정될 때는 그냥 주유소 들어가면 되거든요. 충전 인프라 걱정도 없고 겨울철 주행거리 불안도 없어요. 중고차 가치 측면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터리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순수 전기차는 몇 년 지나면 신형 대비 성능 격차가 눈에 띄게 벌어집니다. 반면 EREV는 주유소만 있으면 어디서든 쓸 수 있다는 범용성 때문에 수요층이 더 넓고 잔존 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현대차가 제네시스와 대형 SUV에 먼저 EREV를 적용하는 것도 이 맥락입니다. 가장 까다롭고 보수적인 프리미엄 고객들이 고개를 끄덕일 만한 완성도로 내놓겠다는 전략이죠. 6부 앞으로 EREV 시장 어떻게 흘러갈까? 마지막으로 흐름을 한번 짚어볼게요. 단기적으로는 EREV가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전기차 전환 속도가 정책적으로도 시장 반응으로도 예상보다 느리게 가고 있어요. 그 틈새를 메워줄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지가 EREV거든요. 중기적으로는 충전 인프라가 얼마나 빠르게 확충되느냐가 변수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10분 이내에 80% 충전이 가능한 환경이 갖춰진다면 EREV의 가장 큰 장점인 충전 불안 해소가 희석될 수 있거든요. 물론 그 수준까지 가려면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전고체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이 양산 수준으로 내려오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배터리 가격이 더 내려가고 충전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진다면 그때는 다시 순수 전기차의 시대가 오겠죠. 하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2027년이 될 수도 있고 2035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불확실한 시간 동안 내 돈 수천만 원이 묶여 있는 차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 그게 지금 우리의 실질적인 고민이에요. 현대차의 산타페 EREV는 2027년 북미에서 먼저 풀립니다. 제네시스 GV70 EREV도 비슷한 시기에 나오고요. 국내 출시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글로벌 반응을 보고 순차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격대가 어떻게 책정될지, 보조금은 어떻게 붙을지, 이 두 가지가 실질적인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접어든 건 사실이고 EREV는 그 틈을 노리고 나온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전기차의 조용한 주행감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충전 걱정은 없애준 구조예요. 현대차가 산타페와 GV70에 먼저 넣고 이후 픽업 트럭까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고 중국에서는 리오토가 이미 수십만 대를 팔아가며 시장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완전한 전기차 시대가 오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그 길이 얼마나 걸릴지는 아직 모르고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어떤 차를 타는 게 현명한가, 오늘 영상이 그 고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구독이랑 알림 설정해두시면 최근 경제 관련 소식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